방첩수사단장 춘희 김대우에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경찰청장 조지호하고 통화한 적 있나요?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경에요. 방첩수사단장 춘희 김대우에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일단 제가 끊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고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하들은 또 각각 그 부하들에게 그 본인이 이 지시받은 사항을 전파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진술을 통해서도 저도 증거 목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저보고 수첩에 받아 적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반장님, 예, 있습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그 조서를 말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제시되는 부분은 좀 참고해 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갑 29호증에 몇 호증이던가요? 29호증에 10호증입니다. 29에 10. 증거 채택 어떻게 되어 있나요? 29호증이 10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채택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여기에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한 말입니다.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저보고 수첩에 적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2-2의 2번항을 하겠습니다. 그 14명의 명단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의 명단들이 있는데요. 증인께서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평소 피청구인이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제가 받은 그 이 질문서에 하면 이 피청구인의 인물 품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격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도 아닌데 무슨 품평회를 합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계속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인께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께서 작성하신 조서예요. 갑 29-25. 29-25 아직 채택 안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이게 그대로 물어보십시오. 예. 예, 조서를 인용하지 마시고. 예.
증인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조서기 때문에 제가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제 이 기억에 의하면 검찰 조사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거기서 무슨 뭐 품평회다, 품평이다 그런 단어가 오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으로는 이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품평한다, 품평회를 한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2월 3일 날 밤 11시경 그 무렵에 혹시 이 명단을 방첩수사단에 제공하면서 체포해라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나요?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뭐 괜찮으시면 그때 어떤 그런 지시 전파가 이루어졌던 방첩사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2-3번에 우선 체포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경에 새벽 00시 38분경에 방첩사 수사단 소속의 군민회라는 분이 8명에게 그 그룹 통화를 하면서 우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변호사님, 제가 증거 기록으로 받은 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그 증거 기록을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야지 여기서 예 아니요의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증언들이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그 증인께서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12월 24일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걸로 기록이 나와요. 저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억울함을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심경이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그러나 그 명령에 복종하되 비상계엄하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방첩사 요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것이 참담한 심정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뭔가 정략적으로 군을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저는 본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검사 앞에?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증인 신문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물어보시죠. 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그 방첩사 내의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구속 수감된 이후로 그런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기타 사항 좀 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 사이에 경찰청장 조지호하고 통화한 적 있나요? 정확한 시간대는 그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조지호 경찰청장님과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치인 15명 정도를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사실 있나요? 저는 조지호 청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그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특정 명단을 이렇게 알려줬나요? 뭐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그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24년 12월 3일에 같은 날이죠. 23시 6분경에는 국정원 1차장 홍장원과 통화한 사실 있나요? 홍장원 씨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관계는 먼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홍장원과 전화 통화를 한 그 당시에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지하에서 5층으로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에서 전화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통화 내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홍장원 1차장에게 14명 정도를 체포하려는데 또 위치를 좀 확인해달라 이런 말을 하신 기억은 나나요? 그 부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좀 정확히 따질 부분이 홍장원 씨와 관련돼서는 많습니다. 그거를 좀 형사재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그 방첩사 내에서는 현재 분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여인원 사령관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부대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재판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을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다니까 앉으세요. 예, 제안하겠습니다.